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지리 수능특강 제4강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C 지점은 각각 지도에 가나 하천에 표시된 세 지점 중 하나임. 이 문제는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하천 이름을 알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면 지도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일부만 나오잖아요. 의외로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봤더니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다, 이쪽에 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해가 될 것이고 이쪽은 남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진도라고 하는 섬이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에서는 섬이 제일 많은 신안도 보이고요. 여기에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도 보이네요. 자, 가하천은 영산강이에요. 영산강. 그 다음에 나하천은 섬진강이고요. 자, 이제 북한 빼고 남한만 5대 하천을 꼽으라 그런다면, 자, 먼저 다시 4대 하천을 꼽으라 그런다면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더해서 5대 하천을 꼽으면 섬진강이 포함이 돼요. 꽤 규모가 큰 하천들이니까 위치하고 이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영산강만 여기 하구뚝이 표시되어 있네요. 우리 하구뚝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시설이라서 한국지리에서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가는 영산강, 하구뚝. 하구뚝은 조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건설한 뚝이죠. 그래서 가에 이 지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지점은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차가 크더라도, 조류가 당연히 있더라도 하구뚝이 막아주니까. 자, 그런데 나 섬진강은 하구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변하면 하천의 수위도 영향을 받는다. 물론 하류 지역만 영향을 받고요. 상류 지역은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다하고는 해발고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나 섬진강의 하류에 해당하는 이 지점은 아마 조차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조류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꽤 상류인 이 지점은 조차, 바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A에서 C 지점의 수위 변화를 보면은 조사 기간에 비가 내리는 건 없었다. 자, A는 바닷물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그리고 다시 높아지는 것까지 해가지고 대략 24시간이 지나가네요. 0시부터 0시까지. 그래서 바닷물이 높은 만조 2번, 간조 2번에 따라서 바닷물의 수위 변화에 따라서 하천의 수위가 변한다. 감조, 하천. 그 중에서도 감조 구간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세 지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냐면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지 않은 섬진강의 하류 지점이 A가 되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B는 수위가 꽤 높은 걸로 봐서 하천의 하류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물이 많아야 수위가 높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변해도 하천의 수위가 달라지지 않죠.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B는 영산강의 하류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구뚝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에 비해서 C는 수위가 1m도 되지 않네요. 물론 수위가 변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섬진강의 상류 지역인 이 부분이 C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A, B, C를 구분하고 나면 아마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나 모두 댐 건설 이후 하상 개수가 커졌다가 아니라 작아졌다죠. 하상 개수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내용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C를 지나는 강물은 남해로 유입된다.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된다. 옳은 설명이고요.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섬진강은 하구뚝이 없으니까. 리을 A는 C보다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낮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2번 사진의 A,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E는 각각 사구,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중 하나임.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황해라는 걸 보고서 여기는 조차가 큰 바다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조차의 영향을 받는 조류 영향을 받는 갯벌은 물어보고 있지 않네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각 지형을 살펴보면은요. A는 바닷가에 지금 뭔가 하얗게 쌓여 있는데 바닷물 바로 옆에죠. 그래서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바닷물이 어떤 퇴적 물질을 육지 부분으로 밀어 올려서 만들어 놓은 사빈이에요. 물론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얗게 뭔가 쌓여 있죠. 모래가 쌓여 있는 건데 바닷물이 아니라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서 쌓인 모래 언덕, 사구예요. 자, 그에 비해서 C는 육지가 바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기반함이 드러나 있는, 그리고 해안가는 대체로 절벽을 이루는 해식해죠.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절벽.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해 쪽이고요. 여기 바다하고 뭔가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는 여기 호수가 보이네요. 이런 호수를 석호라고 불러요. 석호. 자, 정확히는 원래는 바다였으나, 정확히는 만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우리가 한국지리에서는 사주가 발달하면서, 이 사주가 발달하면서 바다랑 분리된 호수, 이걸 석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는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 자,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져요. 자, 각각의 지형에 대해서는 앞에 개념 설명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도 좀 자세히 복습을 한 것 같아요. 보기 볼게요. 선택지 1번 A 사비는 C 해식예보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B 사구는 A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사빈에 있는 모래 가운데 바람에 날리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것들이 B에 가서 쌓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 A와 A는 사빈, E는 사주는 주로 조류의 퇴적 작용이 아니라 연안유와 파랑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어요.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건 갯벌. 그 다음 4번 B와 사구와 D, 석호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사구는 파랑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 석호도 바다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특히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상태에서는 규모가 축소돼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설명이 잘못됐고요. 5번 D와 E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최종 빙기 때는 해안선이 여기가 아니었었어요. 수심이 지금보다 한 100m 정도, 120m 정도 낮았으니까 해안선이 여기쯤 됐겠죠. 물론 정확히 여기는 아니고요. 지금의 해안선보다는 조금 더 바다 쪽의 해안선이었을 거예요. 최종 빙기 때는. 그러면 이 당시에 석호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만들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때도 해안가에서는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졌을 거니까. 하지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바닷속에 잠겨 있고요. 오늘날 바닷가에 있는 사주나 여기에 있는 사빈이나 여기에 있는 석호나 전부 다 후빙기의 해수면이 오늘날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에 만들어졌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유로를 나타낸 것이다. A2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한강, 한 글자씩만 적을게요. B는 금강, 하구에 하구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죠. 그 다음에 C는 얘는 영산강, D는 섬진강, E는 낙동강. 자, 낙동강은 부산으로 흘러가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A의 유역과 한강 유역과 이 낙동강의 유역을 구분하는 분수계는 대부분 소백산맥에 위치한다. 자, 한강과 낙동강의 사이는 이렇게 분수계가 있는데 이런 분수계를 규모가 크다 그래서 대분수계라고 하죠.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계는 대체로 소백산맥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이 아니겠네요. 2번 B의 하구 부근에는 갯벌이 맞는 설명이고요. 2의 하구 부근에는 삼각주 하구, 여기에도 당연히 갯벌이 있어요. 삼각주하고 갯벌은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게 아니라 삼각주는 하천 운반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일부는 조류가 가져가서 갯벌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조류의 작용이 너무 세면 삼각주가 없을 수는 있는데 삼각주하고 갯벌은 얼마든지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얘도 정답은 아니네요. 3번 D 섬진강은 A 한강 하구 부근보다 해안의 조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정답은 3번이래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조차가 큰데 그건 여기 서해를 말하는 거고요. 서해 중에서도 경기도 앞바다, 경기만 일대가 조차가 제일 커요. 여기에서 멀어지면 북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조차가 다 작아지고요. 여기서 또 부산 쪽으로 멀어져도 조차가 더 작아져요. 그리고 동해안에 오게 되면 조차가 0.2에서 0.3m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 낙동강은 C 영산강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B, C, E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하구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하천 3개 외우셔야 돼요. 2번 그래프는 한강 세 지점의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B, C를 봤더니요. A는 수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수위 자체보다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하천 수위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강은 그 하구 지역이 조차가 크게 날 때는 8에서 9m까지도 나거든요. 조차가 굉장히 큰데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수위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 B, C 중에서는 하천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B하고 C는 바다의 영향을 참 많이 받네요. 극단적으로 받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거의 하구에 가까운 지역일 거고요. B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아졌는데 C 지점만큼은 아니지만 바다의 영향을 조금은 받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갖다가 하구에서 떨어진 정도 순으로 나열하면 C가 하구에 제일 가깝고요. B가 중간이고요. A가 하구에서 제일 멀겠네요. 1번 10시부터 14시 사이에 한강 하구 주변 해안에서는 썰물 현상이 나타난다. 10시부터 14시 사이에 하구에서 가까운 C 지점의 수위가 낮아졌으니까 썰물 현상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아니고요. A 주변의 농경지는 밀물때 염해를 입기 쉽다. A는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염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B 지점은 감조 구간에 위치한다. 아주 살짝이지만 어쨌든 수위가 변하잖아요. 감조 구간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C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A가 좀 더 상류 지역이니까 옳은 설명이네요.
C는 B보다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깝다. 옳은 설명. 정답은 2번. 2번. 3번. 지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 B 기반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변성함, 화강암 중 하나임. 자, 지형도를 자주 보면 좋은데 사실 이 지형도가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개념 설명 부분에 나왔었어요. 근데 내용이 줄면서 앞에 개념 설명에는 이 지형도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형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발 고도를 보면 돼요. 지형이라는 것 자체가 해발 고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봤더니 1000m, 800m, 600m, 뭐 500m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낮아지는데 여기는 급경사, 산지는 급경사,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여기 가운데 부분은 완경사 또는 거의 평지에 가깝겠네요. 그래서 산지로 둘러싸인 낮고 평평한 땅 분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분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져요. 보통 하나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침식분지, 하나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분화구의 규모가 크면 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하천 침식으로 만들어진 침식분지고 여기가 바로 강원도 양구에 있는 침식분지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굉장히 자주 다루는 지역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침식분지에서 주변 산지는 변성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자, 침식분지의 바닥은 화강암, 중생대의 관입한 화성암이죠. 1번, A는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등 지각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 지각변동은 중생대에 일어났고요. 자, A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지각변동의 영향을 받았죠. B는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A는 B보다 산지의 정상부를 이룰 때 기반암의 노출 비율이 높다. 흑산, 돌산 물어보는 건데 변성암과 화강암 중에는 화강암이 돌산을 이루죠.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돌산이죠.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B는 A보다 형성 시기가 늦다. 그 다음 B는 A보다 우리나라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분포 면적이 제일 넓은 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 그 다음이 화강암이긴 하지만 변성암의 분포 면적이 훨씬 더 넓더라. 4번 볼게요. 지도에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형도를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요. 어쨌든 하천과 관련된 건데 하천 주변을 봤더니 등고선이 되게 촘촘하죠. 그래서 얘는 감입공유하천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감입공유하천. 자, 그러면 감입공유하천하고 항상 세트를 이루는 건 하안 단구죠. 감입공유하천의 보호면 쪽에 있는 완만한 경사인데 여기가 계단처럼 단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C는 하안 단구. 중요한 거니까 적어볼게요. 하안 단구.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그냥 감입공유하천이니까 감입이라고만 적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공유하는 구간인데 뭐 이렇게 흐르는지는 이 지형도만 보고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유하는 지점인데 기역은 공격사면, 니은은 보호사면, 기역은 침식,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다. 니은은 퇴적,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리다. 그래서 여기 지형도에서처럼 점점점점 뭔가 쌓여있다.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는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도 같아요. 하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데 이건 보호사면 쪽일까요? 공격사면 쪽일까요? 애매하죠. 애매하다기보다는 공격사면인 것 같은데 평지가 나타나요. 자, 이 지형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하천이 하나 흘러들고 있거든요. 실제 지형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D는 이렇게 흘러드는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입공유하천하고는 사실 감입공유하천 옆에 있긴 하지만 감입공유하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거죠. 조금 아쉽다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보기 볼게요. A 하천은 신생대의 집안 융기의 영향을 받은 감입 공유 하천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B에서 기역 지점은 니은 지점보다 하천의 측방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공격사면은 측방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공유하는 그런 하천은 측방 침식과 함께 하방 침식도 같이 일어나지만 측방 침식은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 다음 디귿 C의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하한 당구는 과거에 하천의 바닥이었거나 또는 하천이 만들어 놓은 범람원이었기 때문에 물이 흘렀고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아서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리을 C는 D보다 집중호우 시에 침수 위험이 높다. 얘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C하고 D가 뭐 어디가 하한 당구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자, 하천하고 D 지점 사이의 해발고도 차이는 중간에 등고선이 없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C하고 여기 하천 사이의 해발고도 차이는 확대해 보면 등고선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D 지점하고 C 지점하고 비교해 보면 C 지점이 해발고도가 더 높아서 집중호우 시에 침수 위험이 더 낮은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5번 지도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앞에 개념 설명에 나오는 지형도네요. 자, 하천이 큰 게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하천으로 규모가 작은 하천들이 이렇게 흘러드네요. 그래서 이 큰 강은 뭐 본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하천들을 지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본류 커다란 하천도 여름철에 범람을 해서 물론 과거에 지금은 홍수가 잘 나지 않지만요. 범람을 해서 여기 주변으로 범람원 지형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범람원 위를 지나서 본류로 흘러드는 규모가 작은 하천들은 과거에 자유 공유를 했으나 지금은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을 곧게 펴는 직강 공사를 했다. 여기도 직강 공사, 뭐 이런 것도 직강 공사. 그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보기 볼게요. 보기 B 하천은 인공 제방이 없다면 유로 변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A와 C는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충적지이다. 범람원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A는 C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A는 하천 바로 옆에니까 자연제방. 그 다음에 C는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과거에는 습지였으나 배후 습지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개간된 그냥 여기는 배후 습지라 그럴게요. 배습. 자, 그래서 평균 입자 크기는 배후 습지가 더 작다. 그 다음에 C는 A보다 토양의 투수성이 높다. 자, 투수성은 물이 투과되는 정도예요. 물이 잘 빠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를 비교해보면 자연제방 쪽이 투수성이 더 높죠.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배수가 양호하다. 기역, 니은이 옳은 설명이네요. 6번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식도를 봤더니요. 그냥 산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뭐 산맥을 뜻하는 거겠네요. 산지가 있고요. 계곡이 이렇게 있고 물이 흐르겠죠. 지금 계곡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식도를 봤더니요. 여기가 바다로 바뀌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원래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 비교적 가까운 데 있는 계곡이었으나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만의 입구 부분에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면서 원래는 바다였으나 여기 원래는 만이었으나 바다였으나 바다랑 분리된 호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호수를 석호라고 한다. 자, 그림의 A는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만,
상승하면 처음에는 만이니까요. 만의 입구에 디귿으로 파랑과 연한유의 퇴적 작용인데 파연퇴라고만 적을게요. 파랑과 연한유의 퇴적 작용으로 사주가 발달하면서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된 호수, 석호이다. 개념 설명 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정답을 찾아보면 1번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해수면 상승. 니은에서는 파랑 에너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이죠. 만에서는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죠. 그다음 3번 디귿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니라 파랑과 연한유의 퇴적작용이에요. 그 다음 리을 사주는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좁고 긴 모습의 지형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미음은 담수호가 아니라 바닷물과 민물, 담수의 중간으로서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소금기가 있어서 식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으로 인해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도시 하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하류의 범람원은 대부분 개발되었다. 하천 및 그 주변 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개발돼서 도시나 공장이나 그런 걸로 바뀌었으니까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겠네요.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도시화 과정에서 대부분 복개되었다. 자, 복개는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하천 위를 그냥 덮어버린 거죠. 물론 밑에 물은 흐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천이라고 하는 건 양옆을 나누어요. 다리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왕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하천이 있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하천들은 복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하천을 덮어버리면 당연히 거기에서 물이 잘 증발하지 않으니까 평균 습도,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강 공사가 이루어졌다.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을 이렇게 곧게 펴버리면 하천의 유로, 하천이 흐르는 길이가 짧아진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무분별한 습지를 매립하게 되면 수생, 물에서 사는 식물의 서식 환경이 악화된다. 옳은 설명. 그 다음 수중보 건설, 하천 준설 및 골재 채취, 댐 건설, 하구뚝 및 방조제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자, 이건 물이 흐르는 걸 막거나 아니면 하천 퇴적 물질을 제거하는 거라서 하천이 바다로 공급하는 모래의 양을 감소시키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자료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도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지와 임야 면적은 감소하고 시가지와 공장용지 등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그래프는 한강으로 흘러드는 경기도 두 지류 하천의 불투수 면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불투수는 물이 투과되지 않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그런 표면을 말해요. 나타낸 것이다. 두 하천은 2001년에 비해 2014년에 기역 현상이 나타났다. 기역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니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두 하천 모두 13년 동안 불투수 면적 비율이 꽤 많이 늘었네요. 자, 우리가 불투수 면적 비율이 늘어나면은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이 하천 물줄기로 모이는 시간이 짧아져요. 자, 우리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땅 위를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천천히 하천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덮고 있으면 그 빗물은 그냥 빠르게 지표면을 흘러서 하수구를 따라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거죠. 그래서 불투수 면적 비율이 높아지면 비가 내렸을 때 하천 수위가 빠르게 증가해요. 자, 선택지 볼게요.
하상 개수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상 개수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기억, 평상시 하천의 유량이 감소한다. 비가 그치고 나서도 지하수 형태로 땅으로 스며들었던 빗물이 천천히 하천으로 오게 되면 하천의 수위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데 불투수 면적 비율이 올라가면 그게 줄어들잖아요.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강수시 하천의 수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4번 빗물 저장 시설을 확대하면 이것도 많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면 포장 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면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지도는 한강 유역을 나타낸 것이다. 한강이네요. A, 이 지점의 탐구 활동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강 유역이니까 뭐 경기도의 꽤 많은 부분, 강원도의 꽤 많은 부분을 지금 여기가 표시하고 있겠네요.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상식에서 한강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동해안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하고 나뉘어지니까 여기가 태백산맥이 되겠네요. 자, A는 한강의 물줄기가 모여서 마지막 바다로 흘러가는 지점이니까 한강의 하류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우리가 한강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W자 모양 있죠. 여기가 서울이에요. 물론 학생들이 이걸 보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리 교사쯤 되면 여기가 서울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상류 지역으로 가다 보면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댐이 3개나 있네. 여기 C는 춘천이에요. 춘천. 그 다음에 D는 남한강을 따라서 다시 상류로 쭉 가다 보면 댐에 의해서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충주예요. 충주. 그 다음에 E는 그냥 한강의 상류 지역쯤 되겠죠. 선택지 볼게요. 1번 A. 하구뚝 건설 전후의 하천 수질 변화. 한강에는 하구뚝이 없다. 없다. 왜냐면 한강 하구에 하구뚝을 건설하려면 우리 남한의 반대편은 북한이거든요.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죠.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구뚝을 꼭 건설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꾸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 B. 하천 범람으로 형성된 퇴적 지형 범람원의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C. 기반함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의 활용. 춘천이니까 얘는 옳은 설명. 그 다음 4번 D. 댐 건설로 인한 안개 일수 변화와 과수 재배에 미친 영향.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하천이 이렇게 흐를 때 만약에 여기다가 댐을 건설한다. 그럼 여기는 원래는 육지였으나 그리고 물줄기는 그렇게 굵지 않았으나 여기에 이렇게 커다랗게 저수지가 만들어지면 호수가 만들어지면 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물이 더 많이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안개가 더 자주 끼고요. 안개가 많이 끼면 햇빛을 받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수 재배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해요. 댐 건설은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2는 동강 서강인데 그건 알 필요는 없고요. 태백산맥에 가까운 지점이니까 여기는 래프팅 장소로 이용되는 하천 주변의 관광업 발달.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한탄강 AC 지점의 연간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탄강이네. 한탄강. A, B, C 지점은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으나 8월 1일부터 9월 1일쯤에는 유량이 갑자기 확 늘어났네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점선이 A, 그 다음에 회색이 B, 그 다음에 여기 실선이 C가 되겠네요. 자, 각 지점의 최소 유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선택지 볼게요. 1번, B는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멀다. 자, 유량 변동을 봤더니 A가 제일 많다. 하천의 물 자체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하구 지점에 가깝겠네요.
물은 모이고 모여서 하구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리고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A는 C보다 하산 개수가 크다. 자, 이건 직접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A만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가장 물이 많을 때가 대략 12,000 정도예요. 그런데 물이 가장 적을 때는 얼마쯤 되냐면은 11.9네요. 11.9.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C도 계산을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산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이렇게 분수로만 나타내 볼게요. 자, C는 하천의 물이 제일 많을 때가 대략 3,000 정도. 3,000 정도인데 가장 적을 때는 0.4. 자, 그러면 하산계수는 어느 쪽이 더 크냐? 여기 C 쪽이 더 크겠네요. 위에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이 제일 적을 때는 지금 수십 배가 차이가 나니까 하산계수는 C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AB 구간은 BC 구간보다 하천의 평균 폭이 넓다. A가 가장 하구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AB 구간은 BC 구간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둥글둥글한 정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 다음 5번 AC 구간은 BC 구간보다 하상의 강 바닥의 평균 경사가 완만하다. AC에는 지금 A, B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A, B 구간은 B, C 구간보다 더 하류니까 하상의 평균 경사는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3번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개념 설명에 나와 있는 지형도죠. 이쪽 부분은 굉장히 경사가 급한 산지. 그런데 계곡을 따라서 물이나 또는 퇴적물이 운반되어 오다가 여기 A 지점부터 등고선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형은 선상지가 되겠네요. 선상지. 자, 선상지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지형이다. 왜냐하면 경사가 갑자기 변해야 되는데 경사 급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산지가 둥글둥글 완만해서 경사가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형도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냥 물어보는 지형도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쪽은 급경사, 그 다음에 갑자기 부채꼴 모양으로 뭔가 쌓여 있다. 그러면 선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는 큰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가 대체로 봤더니 등고선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얘는 하천의 하류 지점이구나. 그래서 큰 강이 만들어 놓은 범람원이고요. 범람원 위를 흘러드는 작은 하천들, 지류들은 직강 공사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인공 제방을 쌓아서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B하고 C는 이 큰 강하고 관련은 좀 적고요. 여기 이하천, 지류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이하천을 기준으로 하천이랑 가까운 지점은 지금 밭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B는 자연제방, 그 다음에 C는 배후습지가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B 취락의 가장 중요한 입지 요인은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B는 하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자, 여기는 대체로 지형이 평탄하고 이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점이 아니라 하천이 범람했을 때 피해가 적은 곳, 홍수 피해가 적은 곳, 그게 입지 요인이에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C는 A보다 하천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C는 B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자연 제방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요. 자, 이 지형도를 보면은요, 등고선으로 구분될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자연 제방이 배후 습지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홍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에서는 복류천, 지하수 형태로 흐른다. 땅 밑을 흐른다. 선상지는 곡구 지역에서 여기에서 하천이 지하로 스며들면 여기 중간 부분 선앙 부분에서는 복류를 하다가 선단 부분에 오게 되면 선상지가 끝나게 되면 다시 땅 위로 나오게 된다. 용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복류는 선상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나는 가보다 하천 퇴적 지형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자, 경사가 급한 건 등고선이 촘촘하게 나타나는 건데 자, 오른쪽 나는 등고선 자체가 거의 없죠. 말도 안 되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4번. 그림은 공유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공유하는 하천에서 바깥쪽은 공격사면,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고요. 안쪽은 보호사면,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요. 자, 이쪽은 공격사면, D는 공격사면, C는 보호사면, 공격사면, 보호사면. 그런데 이제 이쪽 침식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깎이고, 이쪽도 침식이 일어나다 보면 깎이고, 결국 이렇게 새로운 물길이 뚫리게 된다. 자, 초반에는 당연히 원래 물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물이 이쪽으로도 좀 가겠지만 여기를 1번이라 그러고 여기를 2번이라 그러면 1번 쪽은 당연히 거리가 짧으니까 경사가 급하니까 물이 많이 빨리 흐르는 거고요. 2번 쪽으로는 당연히 물이 천천히 흘러갈 거예요. 자,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는 물질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원래 하천이 흐르던 물길이었으나 여기가 막히게 되면 호수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우각호고요. 그런데 우각호는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물이 줄어들다가 결국 없어진다. 그래서 옛 구자, 옛날에 물이 흘렀던 구화도가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구화도는 여기는 나중에 구화도가 되는 거예요. 구화도는 한 번도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산 중턱이나 또는 언덕 위나 그런 곳하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는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둥근 모래, 둥근 자갈. 흐르는 물은 그런 퇴적 물질을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 서로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은 지금은 물이 없더라도 과거에 물이 흘렀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둥근 자갈, 둥근 모래가 나타난다. 기억, 그림과 같은 현상은 자유공유하천보다 가미공유하천에서 활발하다. 잘못된 설명. 자, 이건 측방 침식에 의해서 유로가 바뀌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측방 침식이 일어나려면 하천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야 되겠죠. 니은 A에는 침식작용, B에는 퇴적작용이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 CD의 하천 바닥 단면은 대략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걸 180도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공격 사면 쪽은 수심이 깊다. 그 다음에 보호 사면 쪽은 수심이 얕다. 이는 우각구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작아진다.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리을이 정답. 5번. 사진은 황해에 위치한 땡땡섬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 A,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2는 각각 모래 포집기, 해안사구, 사빈, 육개사주, 해시계 중 하나임. 말로만 할게요. A는 사진을 보니까 모래 포집기.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죠. 사빈. 그 다음에 B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그런데 뭔가 쌓여있는 물론 여기는 지금 풀 같은 게 자라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B는 사구가 되겠네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온 거니까 사빈하고 사구하고 모래의 평균 크기를 비교해보면 사빈 쪽이 더 크다. 가벼운 게 날아왔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해안가 지역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곳 여기는 해식애가 되겠네요. 파랑에너지가 집중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사빈인데 사빈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이런 걸 사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른 섬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보기 볼게요. A의 설치로 B의 침식이 심화가 아니라 완화되었다. 그 다음 D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어 기반함이 드러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해식애. 그 다음에 E는 섬과 섬 사이에 발달한 육계사주이다. 옳은 설명. 육지를 연계해주는 섬과 섬이든 섬과 다른 육지든 연결해주는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니은 디귿이 정답. 6번. 지도의 A,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둘 다 동해네요. 자, 봤더니 바다랑 분리되어 있는 호수 석호고요. 그 다음에 만의 입구에 형성되어서 석호를 만든 주인공 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석호 안쪽은 여기 석호는 원래는 계곡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들면서 흙과 모래가 운반되고
점점 뭔가 쌓여간다. 점점 쌓여간다. 그래서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작아지고 수심이 얕아지다가 없어져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자, 바닷가 지역인데 해안 절벽이 있네요. 급경사. 그런데 이쪽은 산지니까 급경사. 그런데 산지와 해안가 여기 있는 급경사 사이에 비교적 평탄한 면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해안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 해안 단구죠. 이는 그냥 해안 절벽, 해식애고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에서는 사빈을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규모가 꽤 큰데 여기서 여기까지 500m니까 얘도 몇백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규모가 크고요. 그 바깥쪽으로 당연히 바다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빈이 형성되어 있어요.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B의 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퇴적된 곳에 조성되었다. B, 맞는 설명이죠. 석호 자체가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퇴적 물질도 그 이후에 쌓인 거니까.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정답이 아니고요. 어디 갔지? 왜 필기가 안 되지? 다른 걸로 할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C 호수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주요 농업 용수로 이용된다. 갑자기 필기가 안 돼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C 석호에 있는 물은 염분이 있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된다 그랬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이 3번. 자, D의 퇴적층에는 모래나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해안 단구변은 과거에 파식되었기 때문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파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래나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발견된다. 옳은 설명이고요. A에서는 파랑의 퇴적작용. 맞죠?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 사주. E, 해식에는 파랑의 침식작용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답은 표시를 해볼게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4강 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강으로 돌아올게요.